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22강 시간이 되겠고요. 이 시간부터 양도소득세 문제풀이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6쪽이 되겠고요.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거죠. 1번,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국세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는 거니까 직접세가 되겠고요. 1항 보세요.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세이다. 줄쳐요. 이 양도소득세는요, 과거에 부동산을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부동산 투기 억제세 이런 말도 썼죠.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맞고요. 2번,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줄쳐요. 유상이라고 하는 건 대가성이 있는 거지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죠?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유상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렇죠? 열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죠?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네 번째,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4번 틀렸죠? 여러분, 개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되겠고요.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요. 또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추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 추가로 또 부과하게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미등기 양도자산도 과세한다. 그렇죠? 소득세법에서는요, 부동산을 미등기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쓰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미등기로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 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지문이 10개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줄쳐요.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지요. 이렇게 환지가 되면은 지목 치번이 변경되는 경우 있어요. 또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경우,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를 보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매 원인 무효우소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었다. 그렇죠?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매도를 했는데 그 매매 원인이 무효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이거는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하여 줄쳐요.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이혼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부인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판사가 남편 재산 일부를 부인에게 이전할 것을 판결을 내리는데, 이때 남편 재산의 일부를 부인 앞으로 재산분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유 소유 토지를, 그죠? 공동 소유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이것은 뭡니까? 공유월 분할이죠.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자, 여기서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이거는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의하여 환원되었다면 양도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자, 제가 합법적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또한 소유권 넘어간 것이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라면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문은 적법이라는 거죠.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다,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양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양도가 되는 게 5번이 되겠고요. 6번입니다. 양도의 정의가 나왔네요. 양도라 함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유상이전이라는 것은 대가성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7번.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이외의 금액. 자, 아주 중요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가 되는데요. 거기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인데 채무액 상당액 이외의 금액, 이거는 증여란 얘기입니다. 증여. 그래서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8번. 골프 회원권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골프 회원권을 돈을 빌려오면서 빌려온 돈을 못 갚게 되면 너에게 골프 회원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했죠.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합자회사에 토지 현물 출자한 사원이, 그렇죠,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할 때는 양도인데요, 출자한 토지를 양도한 사람이 퇴사하면서 회수해 가지고 온 것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10번. 증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러분, 증여라든가 상속에 의하여 이전은 무상 이전이죠. 이거는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로 보는 경우가 몇 개인가? 양도가 되는 건 몇 개이냐 이 말이죠. 기역부터 이음까지 나왔는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했다. 신탁해지. 여러분, 신탁을 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조세를 물납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하고요. 또 협의매수, 수용, 경매, 공매는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양도고요. 양도담보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양도담보를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 이거는 양도가 되겠습니다. 지분율 변동이 있는 공유물 분할. 단순히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었다.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가 되겠습니다. 니은 양도고요. 환지 처분에 따른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조합에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 양도가 되겠죠. 협의 이혼 이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이자료로 남편의 토지를 소유권 부인에게 이전했다면
이거는 양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응은 뭐가 될까요? 이응. 대물변제가 되겠죠. 그죠?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것.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타 자산에 들어가죠. 2번은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기타 자산이 되겠고요. 2번 틀렸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채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것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겠고요. 아파트 당첨권, 또 신축 건물의 분양권, 주택정략예금 증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은 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어디 들어갑니까? 특정 영업권이죠. 특자 들어가는 건 다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양도소득, 그래서 이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지난 24회 때 나왔죠.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게 뭡니까? 특정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2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거는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지상권 양도 맞죠?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했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 이것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죠?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자, 지역권은 여러분 아니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은 대상이지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맞죠? 맞는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니은 됩니다. 디귿,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맞겠죠? 리을, 영업권인데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영업권.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이거는 권리금이죠. 영업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지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되겠죠.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지난 25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지난 23회 때 출시됐는데요.
과세대상이 아닌 것.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중상했다.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아닌 것은 지금 기억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했다.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대상이 지금 아닌 거 찾는 거죠.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839조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했다. 그죠? 이혼에 따라서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을 했어요.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리을,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했다. 양도가 되겠죠. 미음,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여러분, 건설업자가 주택을 져서 팔았잖아요. 매매업자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양도했다면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죠?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어서 양도했다라면 반복적인 거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기읍과 디귿과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 써놨죠?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넘겨서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려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몇 년이요? 2년. 그러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비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번,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로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그죠? 여러분, 외국에서,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남편하고 부인하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발령받아가지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출국했다면 이것도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원래 국내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겠죠. 2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줄쳐요. 5년 이상인 경우. 임대주택은요, 거주기간 5년 이상만 거주하다가 분양받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3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직계존속, 부모지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장인, 장모도 포함되고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전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 및 수용되는 경우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6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보유기간 내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다면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으로 가정하자. 지난 24회 때 문제입니다.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렇죠? 남편은 강북에 살고 부인은 강남에 부부인데 아이들 때문에 각각 1세대씩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한다 하더라도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2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뭐가 될까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해외 이주법으로 출국할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보유기간 요건에 관계가 없습니다.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했습니다. 처녀도 1주택, 총각도 1주택 혼인했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그쵸?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그런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몇 년일까요?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처녀 이게 지금 3번이 틀렸는데 처녀도 1주택, 총각도 1주택입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일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구획된 부분을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단독주택이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이지만 그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는 보유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이때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거 이전 목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그죠?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죠?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입니다. 제가 서울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시골에 있는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지 2주택이지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혼인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죠. 4번 농어촌 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입니다. 제가 서울에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증여로 인한 2주택입니다.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가지고 2주택이 되었다면 이거는 비과세 요건이 안 됩니다. 6번 직계존속,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그렇죠? 부모의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습니다.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고,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입니다. 제가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8번 장기 임대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것도 비과세 요건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증여로 인한 2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 관련된 것이다. 틀린 것. 1번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1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3년이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또 내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취득한 지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번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할 때도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3항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으면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5번 겸용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주택보다 점포가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지요. 자, 5번 지문 별표시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6번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2주택이 되었을 때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7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